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The laughs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 이창입니다. 반가. 아니, 농원에 저희 그 관람농동은 아니고 재배동에서 가끔씩 구렁이가 나타나는데 어제 구렁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뱀이 무섭긴 한데 이 구렁이는 예로부터 뭐죠? 집안을 지켜주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고. 이 동네가 문수산성이 있잖아요. 문수산 구렁이가 있다고 옛날부터 전설을 내려오는데 저도 얼핏 봤는데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희 농원에도 가끔씩 나타나는데 어저께 나타나서 당황스럽다고요. 걔를 놔두니 직원들이 무서워하고 저도 무섭고 그렇다고 해치진 않는데, 그래서 걔를 잡고 멀리 가서 던져준다고 살려준다 그랬는데 가까이 놓으면 또 올 것 같으니까 논에다가 세게 던졌거든요. 이렇게 멀리. 근데 일단 논은 어때요? 일단 벼가 쭉 있고 푹신푹신하고 하니까 뱀이 물에 빠져 죽진 않으니까 던졌는데 댓글들이 달렸어요. 살려준다 그러고 논에 던지냐? 이렇게 세게 던지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무조건 뭐 다치진 않았을 거 잘 살 거예요. 그죠? 농장에 안 왔으면, 농장에 뭐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뱀하고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은요. 저희가 담당자 분이 저기 휴가를 못 가고 뒤늦게 가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문자하고 답변을 못 합니다. 물론 저희가 법인폰은 전화 오는 거 받고 전화 아니면 다른 직원이 받지만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실수하게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때 문자 주지 마시고 그 이후에 문자 주시는 게 좋고, 혹시나 문자 주는데 답변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내지 마시고 저희가 분명히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부재 중이니까 그 이후에 연락하시는가, 그때 문자 주신 거는 13일. 그러니까 일과 갔다 와서 출근해서 뒤에 정리하고 하다 보면 바로바로 못 하잖아요. 뭐 14일, 15일 날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래서 판매 방송이 없습니다. 판매 방송이 없고요. 또 다음 주에 추석 돌아오죠, 이제. 그러니까 추석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고 오늘은 난파라요 재배법, 지난 월요일날 재배법 하기 전에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데도 되게 좀 어려워들 하시고, 이제 난초가 힘들다고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난초의 구조예요. 구조, 뿌리. 식물은 보면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 수생식물, 이끼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엽류, 또 그죠? 또 관엽은 왜 관엽인지 아시죠? 꽃보다는 잎이 관상 가치가 있어서 인간이 그렇게 칭하는 거지, 그죠? 자연계에서 나는 관엽이야, 나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난초는 외떡잎 식물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고등 식물입니다. 이게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은 또 되게 어렵잖아요. 외떡잎 식물은 쉽게 생각해서 오죠. 이렇게 잎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떡잎. 쌍떡잎은 한 번에 딱 나와. 그보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바나나. 외떡잎, 쌍떡잎. 나이테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외떡잎 식물들은 잡초류들이 많고 일년초들이 이렇게 많은데 바나나, 야자도 외떡잎 식물이고 대나무도 외떡잎 식물이에요. 난초는 그 중에서 더 독특해요. 난초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딱. 특히 호접란. 호접란 구매하시면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구매해서 큰 분에 그렇게 심지 말라 그래도 왜 그렇게 큰 분에 심는지. 분갈이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분갈이한 이후에 흙에 심어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호접란 낮게 포트로 사시던가 아니면 뭐죠 그거? 그 큰 데 심은 데 꺼내보면 이렇게 포트로 돼 있잖아요. 포트로 그대로 키우시고 포트가 너무 안 쓰고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망분 있잖아요. 이런 플라스틱 투명물에다가 그대로 옮겨도 돼요. 그래서 키우면 잘 큽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럼 난초에 물을 주는 거가 난초가 도대체 뭐냐? 왜 뿌리 구조를 알아야지 되느냐? 라고 생각하면 자 이게 뭐예요 피디님? 뿌리 맞아요? 진짜로? 그죠 뿌리죠. 뿌리는 뭘 하죠? 뭐 외떡잎 식물이 쌍떡잎 식물이든 어떤 식물이든가요.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죠. 그래서 관다발, 물관 체관을 통해서 위로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빛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건데 이 뿌리가 난초는 첫 번째는 이 뿌리가 제가 뿌리 자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럽니다. 아니 난 선생이 뿌리를 잔인하게 잘라요. 그런데 이게 잘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가 희생정신 자 보여드릴게요. 뿌리를 뚝 자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예, 요게 뿌리죠. 이게 뭐죠? 물과 수분을 이동시켜주잖아요. 그런 건데 난초는 아주 오래전 8,500만 년 전부터 태어나서 올라가서 나무나 바위에 착생하는 난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땅에서 자라는 난초가 있죠. 그걸 우리가 지생난초라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바위나 이런 데서 거의 붙여서 살다 보니 물을 저장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뻗어서 찾아와서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뿌리에 물을 저장하고 2차적으로는 이런 벌브 같은데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이 안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난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안쪽에 있는 뿌리가 있죠. 이렇게 나오죠. 화분 속에 있는 뿌리가 있고 겉에 있는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자 물을 둘 다 저장을 해요. 근데 둘 다 호기성이긴 한데 이 뿌리를 봤을 때 자 이 뿌리하고요 같은 뿌리예요. 근데 기능이 틀려요. 아셨나요? 기능이 틀리다 그러나? 기능이 틀린 게 아니라 수분을 흡수하는 방식이 틀리다 그랬나? 주로 호기성은 우리가 난을 키우다 보면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는 분들도 있고 자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안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제때 안 돼서 그다음에 안에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면 식재가 오래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나왔죠. 이 나온 뿌리하고 이 안에 있는 뿌리가 틀립니다. 처음 하셨죠? 자, 나와 있는 뿌리는요, 그 중에서 이 같은 뿌리가 내렸는데 안에 있는 뿌리는 주로 물을 저장해서 물을 직접 맞닿아서 저장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이런 뿌리는 공중에 있는 습도나 공기를 흡입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여기 뿌리하고 여기 뿌리가 느낌이 틀려요. 그러면 이 뿌리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면 좋냐? 그거는 예전에는 제가 방송에서 했어요. 너도 정 뿌리가 없으면 심을 때 넣으세요 하는데 결국은 죽어요.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가 호흡하고 싶고 공중에 있는 습도를 먹으려고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뿌리는. 그래서 여기는 이 멜라민층이 물을 저장하고 하는 역할을 해요. 보호하고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되게 단단해요. 왜 그렇게 단단한가를 보면 물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흡수는 하되 바깥으로 나가서 뺏기지 않게 그렇게 단단한 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뿌리가 좀 틀리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물을 어떻게 주나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 뿌리 어때요?
파란색이죠. 뿌리는 또 여기서 또 잠깐 얘기하면 뿌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생장점이거든요. 여기 생장점. 여기 요 부분이 생장점이에요. 초록색. 아주 부들부들한 생장점인데 요게도 색깔이 다 틀려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내 거는 빨간데 잘못됐나요? 내 거는 그린색인데 내 거는 흰색인데 하여튼 내 건 노란색인데 이런 분들 해요. 이거는 다 해당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난들초가 꽃 색깔이 있어요. 꽃 색깔들이 있는데 보통 붉은색을 띠는 꽃들은 생장점이 좀 빨갛고 알바나 흰색들은 생장점이 보통 흐린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워크리아나 같은 거 있죠? 어디 옆에 있었네요. 이런 워크리아나를 했을 때 뿌리를 보고 벌브를 보고 색깔도 예측하지만 뿌리를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리아네 알바하고 루브라를 크로싱해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나는 루브라 쪽을 갖고 싶다 그러면 뿌리가 좀 빨간 쪽을 선택을 하면 좀 진한색 꽃이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도 그런 역할도 해요. 뿌리 색깔도. 근데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물을 주고 나서 언제 물을 주냐예요. 그럼 이게 지금 초록색이죠. 원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이게 은빛색이나요? 은빛색이나 흰색. 아니면 화분 속에서 간혹 탈수 증상, 그러니까 바크나 이런 식재에 의해서 이렇게 착색이 돼갖고 색이 좀 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색인데 이 뿌리 있죠. 이 뿌리가 허옇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투명하게 키우라는 거고. 난초의 기본은 물을 저장한다. 그리고 호흡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력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반드시 말리는 과정을 거치고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딱 있죠. 어떻게요?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물 있잖아요. 산소를 주고 계속 흘려주는 물에서는 괜찮아요. 견뎌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말리고 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얘는 지금 뿌리가 말라있는 뿌리예요. 물론 노출되어 있지만 이런 색깔이 될 때까지는 물을 안 주는 거야, 여기서. 안에 봤더니 일단 이 안에 수태가 이렇게 물기가 많고 물이 축축하면 당연히 뿌리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충분히 초록색이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돼요. 다만 이런 분이 있어요. 부작을 했든가 심었는데 자꾸 말라요. 그러면 물을 충분히 주는데도 마른다는 건 뭐냐면 뿌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물이 부족해서 물을 충분히 줬는데도 말라요라는 분들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뿌리가 없이 썩어서 물을 줬을 때 빼놓고는 물을 충분히 주면 마를 이유가 없죠. 집안이 엄청 건조할 때 빼놓고는. 근데 이렇게 노출된 뿌리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뿌리는 물에 넣었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 뿌리는 물을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나와 있는 뿌리는 아침, 저녁, 점심이고 매일 뿌려도 돼요. 매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 주고 바로 어떻게 해요? 물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썩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뿌리는 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말랐다가 가야 되는데 그 수천만 년 동안 얘가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을 주고 또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흙에 심으면 안 되냐? 흙에 심어도 물 관리만 정확하게 잘하면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럼 그래서 거기다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통기성이 좋은 데다 키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뿌리는 그래서 난초를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뿌리를 이해하면 왜 난초는 큰 화분에 심으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주기를 정해서 말렸다 가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죠? 그러고 혹시라도 난초가 죽었어요. 키우다 보니까 죽었을 때 뿌리를 그냥 죽었네 하고 버리지 마세요. 뽑아보세요. 뿌리가 다 썩었어. 다 썩었는데 먼저 이 지상부 있죠. 이 지상부가 썩어서 죽어서 뿌리가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탄저병이나 외부의 균이 침투해서 이 부분이 다 죽은 다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뿌리가 죽는 경우 그거는 여기가 병균이 걸릴 때고 보통 그러지 않고 물 관리나 실패하든가 지하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얘네들이 반응이 오죠. 물을 줘도 어떻게 해요? 쪼글쪼글. 잎이 축 처지고 물을 계속 줘줘. 왜? 이미 뿌리가 다 썩어서 죽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초는 자, 호접단이 만약에 뿌리가 다 썩었어. 그리고 잎이 처져.
그럴 때 얘를 분리시켜서 뽑아서 썩은 뿌리 다 제거하고 다 제거한 다음에 그늘 같은 데다가 이런 통에다 넣고 놔두면 뿌리 내립니다. 그럼 뿌리 내리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때 뽑아서 바로 버리지 말고 혹시 죽어가면 보세요. 뿌리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대부분에 뽑았을 경우에 물컹물컹하고 시커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을 너무 과도하게 줬다든지 마르는 구조가 안 돼서 식재가 잘못되다든지 식재가 썩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난초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를 확인하고 보면 된다. 아시겠죠? 난초 뿌리.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난초는 뿌리가 되게 중요해서 무조건 그랬잖아요. 말리고 준다. 다만 노출되어 있는 뿌리 외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는 매일 줘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화분 속에는 매일 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먼저 프로에키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눈에 확연히 비료를 주면 티가 나는 게 이제 유기질 비료이고 아미노산, 동물성, 식물성 아미노산과 사정 복합 비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만 줘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주냐, 뭐 어떻게 주냐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데 꼭 얘뿐만 아니라 어떤 비료도 기본적으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줘봐야 아무 의미 없어서 토양에 쌓여서 염류직접이나 토양을 부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장할 때 줘야지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이런 비료는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이러면 됩니다. 1000배. 왜냐면 500배도 되고 300배도 돼요. 나는 선생님 200배 안 돼요, 300배 되긴 됩니다. 근데 이런 비료, 일반적인 비료를 식물에 주고 단기간에 끝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려식물로서 키우고 튼튼하게 키우려면 비료는 아주 흐리게 해서 자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한 3000배로 타서 매번 물 줄 때마다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번거로우니 보통 1000배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20리터 뚜껑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뚜껑이 20리터예요. 이 뚜껑이 20리터면 20ml예요. 그러면 얘가 200ml잖아요. 그럼 요거가 반이면 몇이죠? 10ml죠. 그러면은 10ml면 어떻게 해요? 10리터를 타면 1000배예요. 근데 우리 무슨 2리터짜리가 많잖아요. 2리터짜리면 그거의 반의 반.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요 기준 요만큼. 그러니까 쭉 따라서 여기 보면 나사선 있어요. 안쪽에. 그죠? 나사선 있어. 나사선은 한 칸에 살짝 달 정도면 그게 한 10ml일 거예요. 그거 타면 됩니다. 1리터에. 그럼 1000배죠. 그 다음에 만약에 2리터 타겠다 그러면 이제 2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 정도 주면 키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이거는 특히 뭐 뿌리 쪽에 발달도 주고 뭐 그 전반적으로 꽃 피울 때 꽃 화색에 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초기 생육부터 후기 생육까지 뭐 개화 때만 주나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분은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약 그 황토하고 저 에널라이트 비율 때문에 흘러내린 게 있는데 더 멋스럽게 그래서 저희 세일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야, 애초부터 저런 단가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는 그럼 굶어 죽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토분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막상 이번에 처음 구입해 보시면 받아보시면 알아요. 와, 토분이 정말 부티가 나고 좋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실험도 하고 있거든요. 이 토분이 저희 토분이 다른 토분 모르겠어요. 저희 토분은 실험했는데 물에 푹 담궈요. 그럼 이 사이즈별로 물이 용량이 몇 cc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고, 그거를 꺼내 봤더니 정확하게 일반적인 토분들을 그냥 식재 없이 넣었다가 딱 꺼냈더니 마르는데, 그늘에서 마르는데 정확히 9시간 되면 물이 0으로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보냐고요? 물이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거 물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그렇죠?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여기 말랐죠, 여기. 근데 아니죠. 흡수된 거잖아. 안에 있잖아. 그래서 물을, 톱은 무게를 재요. 이게 딱 쟀더니, 300g이야. 그리고 물에다 담가서 쟀더니 500g이야. 그러면 200g이 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별로 다 재서 무게 쟀더니 마지막에 300g이 되면 200g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9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숯에 넣었을 때 숯의 강도에 따라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 그렇게 못해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거의 박사님 같은 논문을 쓰셔야 되는 분이 매일 체크해서 다 해서 내가 도대체 그걸 왜 하세요? 그랬더니 난초를 좋아해서 특히 이온난의 그 오키디아 토분을 특히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줬을 때 그대로 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시면 제가 그거 올려서 많은 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실 에시크리아 라디아타는 향이 좋아요. 에시크리아 라디아타는 이게 저희가 보신 분들은 딱 압니다. 이게 벌브가 길지 않고 동그라잖아요. 동그랗죠. 근데 얘는, 이런 친구는 라디아타는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가장 쉽게, 문헌에 보면 가장 쉽다고 나와요. 아주 그냥 아무나 키울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화분에 심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 했잖아요. 이대로 그냥 키우면 3년, 4년 키우면 돼요. 여기서 3년 동안 키우면 되고 반드시 말르면 줘라. 안 말르면 안 주면 돼요. 언제 주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쉽지 마. 다 틀리고 환기 틀리고 다 틀린데 말르면 주시면 돼요. 아주 기본입니다. 특히 이걸 보면서 초보자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르면 말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들어보면 무겁고 가볍고도 있을 수 있고 무게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대보면 알잖아요. 손을 대봤는데 물기가 있어. 안 말른 거예요. 대봤는데 물기가 있어. 안 말른 거예요. 대봤는데 뽀송뽀송해. 안에는 좀 덜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뽀송뽀송한 다음에 하루 이틀 좀 말른 거죠. 그럼 말랐다가 물을 주면 난초가 그 사이에 죽어요? 일반 간접식물로 휙 가잖아요. 이건 그러지 않아요. 저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물을 충분히 주면 되잖아요. 에스클레 라디아타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또 뭐 코스타리카 이런 쪽에 파나나, 콜롬비아 쪽에 그 해발 150에서 2000고지에 자생하고 향은 굉장히 강한데 너무 강할 때는 약간 이게 너무 심한데 이런 정도도 그 정도로 강한 애예요. 향이 강하고 이런 애들은 남미 쪽이 대부분 난초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난초들은 대부분이래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그렇게 키우면 돼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돼. 얘는 특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장소에서 키우면 잘 키울 수 있고 매년 꽃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늦을 때는 뭐 11월까지 이 사이에 계속 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풍성하면 훨씬 더 이쁘게 클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분갈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막시알리아 그라실리스는 여기 잎이 노랗게 됐네. 이런 건 따줘야죠. 안쪽에 오래된 잎이 이렇게 갈색잎으로 변해서 이런 건 따줘야죠.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은 원인 이런 거 떠나서 전체적으로 생기면 뭐가 문제 있구나라고 빨리 파악했는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바로바로 눈에 보면 따주고요. 이거는 또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해안가 숲에 자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따뜻하고 시원한 장소, 이것도 맞죠? 남미 쪽에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두고 키우고 저는 향이 못 맡았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더울 때 펴서 향을 잘 못 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향이 구매하신 분 중에서 꽃은 너무 이쁜데 약간 미니어처 타입이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향이 없어 했던 분들은 희소식이죠. 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분에서 지금 슬리픈에 키웠으니까 요 분에서 그냥 쭉 키우시면 돼요. 꽉 차서 넘칠 때까지. 근데 대부분 이게 넘치면 깜짝 걱정해요. 넘치면 나와서 바로 죽나? 난초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색색 난초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키오그리스 오블리쿠스는 저희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도 여기서 꽉 찰 때까지 한 3년 동안 키워도 돼요. 수태가 새 거니까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나는 슬리픈에서 못 키운다 그러면 토분을 옮기시는 건 상관없고 얘는 또 특히 그 부작했을 때 훨씬 더 이쁩니다. 부작했을 때 이쁘고 그냥 대여풍란, 소여풍란 같이 똑같이
호접란하고 아니에요. 호접란하고 똑같이 키우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키우시면 꽃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분갈이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트리노비움은 지금도 꽃이 있는데 보면 지금 약간 클로바 향만 나네요. 이것도 분갈이하고 슬립분에 심어서 식재도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몇 년 더 키워셔도 되고요. 이 트리노비움은 제가 보니까 얘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해발 100m에 자생하고 따뜻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통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저온, 우리나라 뭐 신비디움이나 우리나라 키우는 자생난초 있죠. 소엽, 대엽, 출란 이런 애들은 추워도 된다 그러고 따뜻하게 키우라는 건 무조건 10도. 제가 그냥 따뜻하게 키우면 10도 이상. 근데 이런 것도 난초라는 게 워낙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10도 밑으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 하는데 그건 물 줬을 때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난초는 본인이 적응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키우는 장소에 적응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란다에서 나는 도저히 키울 데 없어요. 실내에는 장소가 없고 너무 빛 하나도 안 들고 이제 그런 상황인 분들은 모든 난초를 겨울에 버티게 하려면 물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 온도, 얘가 요구하는 온도 조금 맞추는 게 좋죠. 이런 애들도 당연히 그리고 꽃이 이렇게 피는 거는 지금 핀다는 얘기는 저온처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난초를 키울 때 물을 말리면 난초를 키울 수 꽃이 달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종족 번식 때문에 뭐 대부분의 식물들이 죽기 전에 꽃을 한번 피운다 그러는데 그건 죽이고 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꽃 피는 조건, 식물 꽃 피는 조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추나 처리. 저온 처리를 했을 때 꽃이 피는 식물과 온도, 장일 해가 길어지던가 짧아질 때 피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말려서 꽃 피는 식물은 없습니다. 뭐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 난초는 그렇게 해당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키우면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카틀리아를 키웠는데 자 이거 보여줄게. 호접란을 키웠는데 꽃이 안 달려. 이거는 왜 그래요? 호접란은 18도, 19도, 20도 밑으로 저온으로 떨어져서 2, 3개월 지나야지 저온 처리가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25도 넘는 곳에서 꾸준히 계속 키우면 꽃이 안 피죠, 당연히. 아시겠죠? 자, 덴드로비움에서 이제 나올 건데, 뭐 나온 김에 할게요. 호간에 이뻐요. 이것도 분갈이 자꾸 이렇게 쓰러지니까 토분으로 갈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지 이거? 그 부작도 괜찮고 이렇게 놔두면 쓰러지니까 토분에다 넣어놓든가. 식재는 이상이 없는데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 얘는 저온 처리가 필요해요. 똑같아요. 호접란. 근데 얘는 저온 처리 좀 더 떨어져야 돼. 밤낮 기온차가 10도 이상 계속 나는 곳에 둬야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 놔뒀을 때 꽃눈이 달리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때 잎도 떨어지고 이렇게 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오크레나 같은 거 있죠. 가을에 피죠. 그죠? 말린다고 봄에 피나요? 만약에 식물을 말려서 꽃이 핀다 그러면 연중 아무 때나 말리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말리다가 꽃을 죽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려서 꽃이 나오면 뭐해? 전진척의 태척들이 엄마, 할머니, 증주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다 빼쩍 말라갖고 다 죽어가면 그게 뭘 기분이죠. 식물 키우면서. 꽃도 중요하지만 통통하게 이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말려서 꽃 핀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피는 겁니다. 워커리아나 10월 달부터 빨리 피면 11월부터 이렇게 피잖아요. 노빌리아 이때 피고, 그죠? 퍼퍼라타 5월에 피죠. 퍼퍼라타 물 말리면 그러면 몇 월 달에 펴요, 정문? 아니, 피디님? 6월에 피는 원종을 물 말리면 10월에 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카틀리아를 키울 때 꽃을 못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 잎이 엄청 진해, 색깔이. 자, 잎이 진하면 못 봅니다. 왜냐면 빛이 너무 없다는 뜻이에요. 잎이 흐려진다는 뜻은 빛이 너무 센 거예요. 잎이 진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빛이 너무 없으니까 초록색은 뭐예요? 엽록소잖아요. 엽록소가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데 빛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엽록소를 엄청 만드는 거예요. 작은 빛을 받으려고. 그리고 빛이 세질 때는 엽록소가 좀 적어도 빛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엽록소를 많이 안 만드는 거니까 내 카틀리아를 봤는데 너무 잎이 진하다. 그럼 꽃이 안 피는 요건이고 두 번째는 카틀리아 키울 때 얘들이 이렇게 밀식해 있잖아요. 이렇게 밀식해 있죠. 안 핍니다. 신기하죠. 얘들 바보 아니에요.
야, 여기서 꽃 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새촉이나 많이 달리자. 그래서 내가 꽃을 키웠는데 새촉이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은 뭐죠? 밀식해서 키운 거예요. 얘도 압니다. 밀식해서 이렇게, 밀식해지는 뜻 아시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놔두면 어떤지 애들이, 난 꽃 안 펴. 새끼나 나지 뭐. 이 상황에서 꽃이 뭐 제대로 피겠어? 새끼나 계속 나니까 새끼가 엄청나. 번식하고 싶은 사람들은 밀식해놔요. 무슨 얘기 알겠지? 이파리 색깔만 봐도 충분히 광합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굳이 제가 매번 얘기할 때 얘는 뭐 저거는 물론 기본적인 정보는 드리지만 관심만 있으면 입만 보면 빛이 세다 적다 다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말려서 꽃 나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코바가네에 있고 덴드론 마크로필름이 제가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키울 때 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관상가 좀 그래서 그러나? 이게 꽃이 약간 괴물처럼 외계인같이 핀다 그랬었는데 다 이렇게 찾아보면 제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했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그 꽃이 아름답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쟤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얘가 꽃이 달리면 쫙 달리고 멋있는데 자 보세요. 그냥 토분에서 물론 제가 키우려고 좀 밥이 더 많은 거, 판매한 거보다 많은 거 갖고 왔는데 이거 제 영상 사진 보여드리는 거는 진짜 지저분한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뜯고 어저께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역시 오키디아 토분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오키디아 딱 넣어놓으니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관엽식물 갖고 쫙 완전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점장님들이 보다가 뭐 하세요? 그래서 이쁜 분에 심어서 키우려고요. 얘가 사람도 옷이 날개잖아요. 아무리 잘났으면 뭐예요? 머리 이렇게 하고 옷도 이상하면 똑같아요. 옷이 날개야. 딱 심었는데 우와 이쁜 거야. 그죠? 마크로필름 같은 이런 거는 저온 처리할 필요 없이요. 그냥 크는데 이렇게 반점이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점이 생기는 거는 빛이 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냥 키우면 때 되면 꽃이 피는 식물이고 받으신 분은 분이 꽉 절었어요. 뽑아보면 뿌리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리 해주시고 보니까 너무 뿌리가 꽉 차갖고 식재가 아예 없어 사라졌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식재가 오래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은 게 있나 없나 유무만 보고 썩었으면 도려내고 그대로 분 속에 집어넣는데 얘네들은 제가 깊은 분에 심은 게 아니라 낮게 심었기 때문에 원래 나는 선생님 하부는에서 손가락 많이 두 개 되는 거 심으려면 왜 이렇게 넓게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훨씬 더 낮춰서 이게 낮잖아요. 낮게 심고 등치가 있고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내년에 굉장히 이쁜 꽃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거 보고 어저께도 선이 정말 이쁘구나. 근데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막 밀식해 놓으니까 얘가 지 멋을 뽐내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시그노키즈 컴퓨션하고 프레디시아리아늄 또 블랙펄하고 많은 분들이 설명할 때 거의 같습니다. 똑같아요. 착색난초고 키우는데 이거 얘는 제가 둘 다 응애에 굉장히 약해요. 응애에 나와서 얘는 제가 틈 나는 대로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한 3번 뿌린 것 같아요. 여름 동안에 뿌렸는데 잎 깨끗하죠. 얘는 한 번 뿌리고 저쪽에 있으니까 신경을 못 써요. 물론 제가 주기적으로 농약을 주긴 하는데 응애라는 게 워낙 잘 끼잖아요. 근데 알코올을 안 뿌렸더니 받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뻥뻥뻥뻥 뚫려 있던 게 응애한테 피해 입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 잎이 이런 카틀리아나 덴드론 같은 경우는 잎이 한번 나오면 보통 8년, 10년 동안 그 잎을 감상하고 가지고 가야 되니까 상하면 속이 상한데 얘는 어떻게 해요? 벌브가 형성이 되고 꽃필 때쯤에 잎이 다 떨어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거 키우신 분들은 항시 수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알코올을 적어도 2, 3주에 한 번 이렇게 뿌려주면 일단 탈출. 응애로 피해는 없고 이 매스컴퓨전 시그노키즈는 요 화분에서 그냥 내년까지 키워도 돼요. 이거 키우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실패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 이만한 분에 막 바크하고 막 심어놨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죽죠. 과습돼서. 얘도 보면 이런 보이시죠? 벌브가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굵어지죠. 저장성 굉장히 뛰어나네요. 요렇게 막 자랄 때 짧은 시기에 새순이 나와서 봄에 나와서
가을 될 때까지 순이 막 자라잖아요. 봄에 나오는 거 아니고 꽃 집에서 나오니까 한 4, 5월 달에 새순이 나옵니다. 나와서 잎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외떡잎 식물 같이 생겼어요. 외떡잎 식물의 대표적인 옥수수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쑥쑥 자라게 보이죠. 쑥쑥 빨리 자라고요. 영양분 막 흡수해갖고 벌브에다 막 줘요. 그리고 자기 잎이 딱 떨어져. 저장된 거 갖고 사요. 그 뜻은 뭐냐면 잘 자랄 때는 물이 빨리 말라. 그러니까 물을 좀 자주 줘도 돼요. 대신 마른 다음에 주는 거고 겨울철이 되면 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 별로 안 해서 그때는 약간 드라이하게 약간 마른다 싶어 키우면 되고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분 큰데 키우면 겨울철에 죽어요. 분 작은데 이 정도 분에서 그냥 키우시면 되고 얘는 너무 작아요. 블랙펄은 작기 때문에 블랙펄은 조금 더 큰 9cm 분 정도로 옮기면 되고 그럼 저한테 그게 언제 꽃이 피나요? 저도 답변을 못 드려요. 어릴 때 피기도 하는데 대부분에 보면 얘는 내년에 필 가능성이 커요. 여기가 잎이 딱 떨어지면 벌브가 이 정도잖아요. 그럼 벌브 크기가 이제 주먹 정도 높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꼭 무조건 피고 얘는 지금 작아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못 볼 겁니다. 내년에 보실 분들은 극히 차라리 또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곧 다 보실 정상적으로 키우면 다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화분 욕심내서 키우면 문제된다. 그 다음에 빛이 세도 안 된다. 빛 색깔이 잎 색깔이 요 정도 선을 유지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얘를 빛이 센데 갔더니 허옇게 됐어. 응애 때문에 피해가 허연 게 아니라 노랗게 되고 점이 막 박히면 빛이 센 거예요. 그늘로 둬. 그늘로 뒀더니 잎이 진한 색이야. 완전 초록색 진해. 그러면 와 너무 잘 키웠어. 초록색 이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빛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식물의 잎을 보면서 우리가 빛의 양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개 다 아시겠죠? 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분만 큰 거 안 쓰면 안 죽입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나미아나 시룰리아 에저키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보기보다 양이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12번. 이쁘다 그랬더니 이게 12번. 요건데, 요거는 지금 그대로 빼서 분 조금만 숫에 넣어갖고 한 9cm, 10cm 분으로 갈아줘야 돼요. 요거는 가정에서 키울 때 너무 많이 말라요. 그리고 넣을 때는, 보통은 집에서는 못 키운다 그래서 토분 위주로 키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묘 정도까지는 슬립분이나 톱은 굳이 안 쓰고요. 특히 워커리아나나 노빌리아는 써야 돼요. 얘네들은 워낙 건조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카틀리아 야생지를 보면 보통 난초가 이렇게 정글에 나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밑에 중간에 온시디움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카틀리아는 맨 꼭대기 쪽에 있어서 사실은 야생에선 빛을 되게 세게 받아요. 근데 가정에선 그렇게까지 세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중에 빛이 센 건 잠깐 in 거기 때문에 꾸준한 빛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건조한 것도 강하지만 이거 모종 때는 꽃을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슬립분 있죠. 슬립분이나 투명분으로 키워서 중묘까지는 키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토분보다는. 그렇게 해서 분갈이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나는 뭐 받자마자 토분 들어가서 바로 키워요 하는 분들은 고수님이잖아요. 그런 분들 물 관리를 누구부터 잘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키우는 여느 카트리아가 똑같습니다. 근데 13번에 이거 유통스타는 유통이 아니죠. 유통스타, 브라사블라 유통스타는 제가 그때 이거 설명할 때 이 피부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량이 너무 적어서 또 잎이 선이 뭐 이러고 너무 이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면 또 못 사실 것 같아갖고 대충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잎을 보고 이렇게 허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꽃 선하고 얘가 피어내는 꽃과 이 잎에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조화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브라사블라 활동이 들어갔는데 잎이 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선이 있어서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인 거고 꽃이 피면 이제 낮에는 살짝 달콤한 향이 나고 야간에도 좀 나고 하는데 아주 강한 향은 아니에요. 제가 맡았을 때 강한 향은 아니고 이것도 좀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뿌리가 이 소리가 뿌리죠. 그래서 뽑아보면 뿌리가 꽉 차 있을 거예요. 분갈이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분갈이 하실 때는 이 바크 저희는 통기 때문에 바크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화분을 슬립분을 바꾸고 투명물을 바꾸면서 이 바크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바크가 통기 때문에 밑에 깔아주긴 했는데 저희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바크에서 바크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바크가 좀 벌레가 잘 끼고 곰팡이도 잘 쓰고 잘 부식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돼갖고 키우실 때는 바크를 싹 띄고 수태는 안 갈아도 돼요. 안 갈고 수태만 덧대서 분갈이 하시면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그린 헤어픽. 이건 골프 그린은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분에 비해서 등치가 굉장히 크죠? 되게 커요. 근데 얘도 참, 이게 멋스럽네. 줄기가 멋스럽네요. 이거 개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눌러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뿌두둑뿌둑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약간 뺐지만 사실은 토분일 땐 더 심하고 플라스틱 분일 때도 물에 푹 담궈두면 뿌리가 일어납니다. 쭉 일어나요. 일어나서 쏙 빠져요. 그리고 토분일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불려야 돼. 안 불리면 토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한 홈이 있어요. 작은 홈들이 이 뿌리 빨판하고 닿아갖고 뜯으면 다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토분을 뺄 때는 무조건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뚝뚝 쳐갖고 빼면 쏙 빠진다. 그럼 뿌리가 상처도 안 받는다. 그래서 그대로 분갈이 해주시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 해밀턴 빅 14번이고요. 이거 아니고 브라사 린허 글로리하고 해밀턴 빅하고 같이 할게요. 해밀턴 빅은 아예 없을 정도로 걔가 그 꽃대가 묻혀서 그러나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도. 이게 영상에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랑 내가 사진이 캡처해서 어디서 갔다 온 거랑 꽃 핀 거 보여준 거랑 달려. 꽃 핀 거 보여드리니까 옛날 해밀턴 별로 인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는 있었는데 아주 인기 많지는 않았어. 근데 보여드렸더니 전부 다 해밀턴 빅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꽃핀 게 대안어가 있었으면 얘도 인기 엄청 많았겠죠. 물론 단가는 좀 차이 나지만. 두 개 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요게 오래돼서 묵은 잎이야. 이거 바이러스 아닙니다. 이거 보고 어떤 분은 이 정도 나오면 와 바이러스다 문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바이러스 그게 막 나타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바이러스면 당연히 여기도 바이러스 기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없는 건데 요런 애들이 다시 번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또 그러니까 지금은 병균이 멈췄는데 이게 완전히 멈추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러다가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받으시면 보통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냥 혹시 정리 못했으면 이런 건 받으시면 바로 여기 자르면 돼요. 보통 여기 잘라요 그러잖아요. 여기 안 자르는 거예요. 벌분 다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잎 요 끝까지만 자르고 키우시면 그러면 요것만 제거하면 이렇게 깔끔하죠. 그렇게 하고 분갈이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꽃집이 있어서 애매하죠.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거 그냥 앞으로 우리가 분갈이 할 시기가 그래도 한 10월 중순 그 정도 말까지는 분갈이 해도 겨울 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분 있죠. 토분 같은 데 넣어놓고 좀만 지켜보세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이잖아요. 9월 말까지 봐갖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안에 알갱이가 생기면 꽃이 생기니까 꽃을 분갈이 하지 말고 그냥 꽃 보고 내년에 하셔도 되고 나는 그때쯤까지 봐서 없어. 그러면 그냥 분갈이 하시면 되고 나는 이번에 어차피 얘 작아서 꽃 안 볼래?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분갈이 하시면 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다만 그래도 나오면 한 송이밖에 안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약해서 똑같이 키우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뿌리 심으실 때 그랬죠. 이 뿌리는 호기성에서 얘 역할을 하는데 안에 뿌리가 다 썩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뿌리라도 살려서 집어넣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분갈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뿌리 그냥 과감하게 자르세요. 뿌리 또 금방 내립니다. 수입해서 들어와서 오랫동안 말리고 스트레스 받고 들어온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르면 양분 충분히 있어서 바로 내려요. 그냥 머리카락처럼 또 확 내리니까 어머 걱정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출된 뿌리는 어떻게 해요? 기능이 좀 틀리다. 안에서 적응해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뿌리하고 바깥에서 이런 공중 습도로 유지하는 애들은 호기성에서 산소를 더 먹기 위해서 나온 애들이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자르고 심는다. 억지로 넣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뿌리가 하나도 없었고 다 썩었을 때는 저 뿌리를 살짝 넣으라 그랬어요. 네? 왜? 그나마 버텨서 먹을 수 있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 그러면, 난 선생이 딱 자르라 그랬어. 뽑아왔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겉에 다 자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뽑아서 확인해보고 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좀 다듬어서 집어넣고 안에 뿌리가 꽉 찼다. 그럼 당연히 꽉 차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겉에 거 나와 있는 뿌리는 잘라라. 근데 집에서 키웠는데 물 관리를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그때 못하면은 아니면 썩어서도 그런 경우인데 분갈이 새로 했는데 식재가 썩었을 때는 얘네 도망가려고 뿌리가 나오는 거고 식재가 멀쩡하고 새 뿌리 새거 식재인데도 키우다가 올라오는 경우는 물이 안에가 적절한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안에 답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건들지 말고 자르지 마. 나중에 자르라 했더니 뭐 심다가 나오면 자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모샤의 시룰리아는 그냥 이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건들지도 마시고 여기서 새순 나와서 내년까지 봄까지 꽉 찰 때까지 여기까지 찰 때까지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시면 되고 왜 이런 애들은 분갈이 애초부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슬립분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통기가 충분히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도 편해, 눈으로 보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FX80하고 아까 나왔었나? FX80도 이대로 나와서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안에는 좀 돌았을 거예요. 이거 내렸으니까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 이렇게 키울 때 아까 했잖아요. 슬립분인데 우리 집에 너무 물이 안 말라 그런 분들은 특히 워크레나 같은 경우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담궜다 주지 마시고 위에다 살짝 벗어 쭉 적는 거 보고 이건 뭐냐면 너무 안 마른다. 슬립분이고 플라스틱분이 우리 집에서 근데 분갈이는 토분을 안 한 상태라면 토분 빼서 그대로 토분을 옮겨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물에 담궈서 주기보다는 여기다 쭉 채워서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안 심었잖아요. 심으면 너무 과습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키우셔서 헐착하고 다 저 벌브 형성되면 옮기셔도 되고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고 이제 두 개도 똑같아요. 얘하고 아까 그 뭐죠? 이거 뒤에는 205 똑같아요. 205하고 195인데 안 했구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바이올라시아는 그러니까 FX80 18, 19 뭐죠? 18번 그다음에 20번하고는 똑같고요. 19번은 바이올라시아는 이제 추위가 오잖아요. 네? 추위가 오면 바이올라시아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판매할 때마다 추위 약합니다. 추위 약해요. 확실히 약해요. 멀쩡한 애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때문에 추워서 그러고 순이 올라오다가도 시커멓게 무너져요. 그럼 추위 올라오다가 짓물르든가 시커멓게 무너지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블랙낫이네? 이게 아니라 그 원인이 온 이유는 추워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13도 이상 유지해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고 분갈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나? 그다음에 오크레아나 시룰리아 A15는 단가가 있는데도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곳에서 꽃이 워낙 좋은 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샘플이 없습니다. 받으신 분들 그냥 알아서 잘 키우세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 왜 저래? 그런데 이거 사실 분들 정도면 실력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고 그냥 무턱대고 샀다. 꽃이 이쁘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담당자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문자 답변해 주셔도 답변 못 드린다는 거 사과 말씀드리고 공지사항이지 아직 그런 안 했으니까 사과가 아니고 하여튼 죄송스럽고 22일 이후 그래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다음 주에 하죠. 판매가 방송이 없어갖고 제가 좀 여유가 있어갖고 재배라든지 뭐 다른 것들 있죠. 기타 브이로그 찍은 지 오래돼서 그것 좀 찍고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